또 하나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1대1로입니다. 제가 이제 연도 순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문명 공동체라는 것, 그 다음에 신형 대국 관계, 신형 국제 관계라는 건 2012년 말서부터 나온 얘기여서 먼저 말씀드렸고, 시진핑이 이제 국가주석에 부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1대1로입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0월 달에 먼저 이제 1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로가 나왔습니다. 1대라고 하는 것은 원 벨트,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이어지는 원래 의미의 비단길을 이제 복원하겠다, 실크로드를 복원하겠다는 얘기고요. 원 로드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때 정화가 개척했던 해상 교통로를 새로 뚫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대1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패권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료를 보면은 인류 문명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류 문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라고 한다면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2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코로나 직전입니다. 이때 29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베이징에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작년 10월 달에 제3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열렸는데 이때 26개 국가 정상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제 새 과시를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에 의식해서 만든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들어와서 개최하고 있는, 올해까지 해서 3차까지 열렸죠. 민주주의 정상 포럼입니다. 민주주의 정상 포럼은 사실은 1대1로 정상 포럼의 맞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대1로는 35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 3년도에 제안돼서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4년부터 목표 연도가 2049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맞춰서 35개년 사업으로 만들어주겠는데, 기본적으로 6개 경제 회랑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이제 그 육로 회랑과 2개의 이제 그 해로, 해상 교통로를 뚫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7번째 회랑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그 동북아 경제 회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제 회랑 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중 경제 협력대라고 해서 시범 사업이 추진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 남북관계 악화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검토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공개적으로 많이 거론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한중 국제 포럼에서 그때 그 중국 사회과학원에 낸 학자가 그 발표한 거를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줌으로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세종연구소랑 같이 했었는데 세종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료. 근데 제가 2021년도에 쓴 책에 그 사진 찍은 걸 캡처해가지고 실어놨습니다만은, 조중 경제협력대라고 하는 구상을 통해서 7번째 경제회랑을 구상을 했는데, 실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개선을 현재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고 있는 게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22년 3연임이 확정된 이후부터 재개해가지고 작년까지 얘기한 부분인데,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에 쓴 말은 아니고요. 창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3대 전구 창의라고 해서 발전 창의, 안전 창의, 문명 창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당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통 이제 그 당내에서 결정된 이후에 10월 달에 그 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이 국민 행복의 열쇠다, 그래서 빈곤이라든지 식량 생산,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스마트 세관, 교육, 오염 문제, 데이터 개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발신하는 것이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냉전적 사고를 폐기하고 패권과 힘의 정치를 불식하고 블록 간 대립을 지양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관용과 공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3대 이니셔티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문명 공동체의 3대 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의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꺼번에 딱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과제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류 문명 공동체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3대 이니셔티브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본다면 시진핑이 이제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2015년도 5월달에 중국 국무원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도 마찬가지 목표 연도가 언제입니까? 49년이죠. 그래서 2015년부터 10년간 다시 10년 그리고 마지막 13년을 통해서 마지막에 2049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합니까? 덩사오평이 얘기했던 도강량에 힘을 기르면서 조용히 힘을 기른다는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노골적으로 자기네들이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목표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뭐 자료에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단계를 통해서 세계 최대 어떤 제조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 국가를 다 능가하는 최대 제조 국가가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나오면서 미국이 엄청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견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네. 그게 가장 결정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놀란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는데 하루 만에 예를 들면 하루 반짝 시장을 여는데 주문이 하루 만에 배송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마켓 컬리니 쿠팡 같은 경우 보면은 전날 몇 시까지 주문하면 새벽 배송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이 금요일 날 딱 시장을 열어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모든 물건이 배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어떤 IT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수송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16년에 봤을 때도 그때만 해도 택시를 잡는데 길거리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2017년인가 18년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외국인이 택시를 못 잡습니다. 앱으로 아니면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상태고 또 당시만 해도 또 앱을 깔려면은 반드시 중국 앱을 깔아야 됩니다. 중국 앱을 깔다 보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앱을 안 깔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또는 교포들의 도움 받지 않으면 택시를 예약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려고 하면은 계속 한참 기다려야 어쩌다가 한 대 오는 거죠. 손님 막 내릴 때. 그런 정도였는데 그리고 공연 같은 거 하면은 예를 들면 길거리 공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면 생수를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돈을 주고 사는데 중국에서 바로 QR코드도 아니에요. 거기는 걔네들 바로 해가 찍어가지고 바로 계산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남대문 시장 가면은 아직도 우리는 그만큼 안 된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 가면은 계좌를 적어서 즉각 확인이 되잖아요. 그 정도지만 중국에는 그게 아니라 바로 딱 찍어가지고 바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IT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나중에 제가 알기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능력을 다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니까 중국이 엄청난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동원한 부분이 1985년도 플라자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자 합의가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제 미국 GDP의 40%를 돌파하게 되자 일본의 패권 도전을 누르기 위해서 엔고 현상, 엔다카라고 그러죠. 엔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본의 제조업들이 일본에 제조해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동남아 경제 발전의 하나의 붐이 되었던 것이죠. 이른바 아랭이론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의 엔 위안화 가치를 높게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통상 압력을 가하게 되니까 중국이 이제 2020년 5월달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시진핑이 쌍순환 전략이라는 단어를 발표합니다. 원래 이 말 자체로는 시진핑이 덩사오평이 먼저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전략으로 얘기한 것은 시진핑이 들어와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2020년 5월달에 쌍순환 전략은 뭐냐면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의 탈바꿈을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축을 수축해서 내수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구도가 제가 이 그림은 중국 무슨 공상은행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다시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중국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내수 위주로 하게 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자본과 기술을 도입을 하고 대신 자기네들은 이제 과거에는 값싼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값싼 물건들은 동남아나 그다음에 그 동남아 국가들이나 그다음에 그 동구 유럽 국가들, 북한 이런 나라들한테 하청을 줘서 값싸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모든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청해서 만든 물건들을 자기네가 오히려 수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쌍순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네들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은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틀 속에서 본다면은 북한도 중국의 이제 그 일종의 OEM 시장으로 하청 시장으로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런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굴기와 군사 굴기입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습니다. 경제 순위를 본다면 IMF 자료에 따르면 1981년도에 11위였다가 82년도에 19위. 1년 만에 두 단계가 뛰었죠. 그 다음에 83년도에 다시 8위. 2006년도에 미국, 일본, 독일 다음에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앞서고 2011년도에는 이제 2위로 올라서서 지금 줄곧 2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현재 그 GDP는 미국의 66%입니다. 이건 이제 IMF 자료상으로. 뭐 통계 따라 다른데 어디 보면은 뭐 70%, 뭐 80% 근접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IMF 일관적인 자료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IMF 자료를 활용했는데 66%입니다. 현재로서. 그 다음에 국방비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GDP에 비해서는 중국의 국방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이제 그 미국의 32.3%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력에서는 미국이 압도하고 있지만, 그 중국이 많이 쫓아왔지만 국방비 부분에서는 아직은 이제 미국이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 순위를 본다면 글로벌 파이어파워 인덱스 자료에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순입니다. 아직은 러시아가 이제 국방비는 중국이 러시아에서 많이 쓰지만 첨단 분야의 기술은 러시아가 아직도 앞서 있습니다.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걸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60년부터 2018년까지 순위 변화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순위는 이거 이제 표가 나온 게 있는데 중국이 2006년도에 4위였다가 2011년도에 2위로 올라서는 과정이고 중국이 어딨나 그러니까 그 독일이 이제 3위로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 정도 되면은 명목 GDP로 미국을 앞지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전망은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실제로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망 연도들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과 도련 전략입니다. 중국의 그 해군 총사령관 겸
당 군사위 부주석이었던 류화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82년도에 내놓은 전략 이름이 도련 전략입니다. 이 련이라고 하는 쇠사슬 연자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체인인데 2010년입니다. 2010년까지 제1도련 내에 제해권을 확립하고 내해화하겠다. 그리고 2020년까지 제2도련을 제해권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2040년까지는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권의 지배권을 양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제해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상의 병력 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10년까지 제1도련선을 보면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의 오키나와 그다음에 대만을 포함해서 이 안쪽 바다를 이제 중국의 해양 통제권에 넣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들어와서 목표한 것이 이른바 구단선입니다. 이 구단선인데 원래 구단선은 1947년 장개석 정부가 처음 발표한 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유명무실해졌다가 시진핑이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제 1947년도 장개석 정부는 11단선을 얘기했어요. 11단선을 얘기했고 시진핑이 들어와서 9단선으로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2013년 이후 실질적인 영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남중국해의 90%에 해당되는 바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만까지 포함되는데 실제로 일본 방위청에 나온 방위연구소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에 중국이 제1도련선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위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020년 이미 지났죠? 2020년까지 괌까지 포함하는 제2도련선까지 완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무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2020년이 제1도련선까지는 이제 주로 중국이 탄도미사일과 이 잠수함을 통해서 장악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2도련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 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동풍 26이라고 그러죠. 21, 26과 같은 이른바 이제 그 항모 킬러, 괌 킬러라고 하는 정밀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기지들이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2020년도에 괌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모두 다 미 본토로 이전 배치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이 맘먹으면은 동시에 괌에 배치되어 있던 이 괌이라고 하는 위치는 뭐냐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기지입니다. 미태평양 전략기지인 괌이 중국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철수했습니다. 대신 철수한 대신에 수시 배치로 바뀐 거죠. 상시 배치에서 수시 배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제2도련선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대대적인 반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필리핀이 아니라 여기 베트남에 찾아오고 있던 여기가 남사군도인가요? 서사군도를 강제로 이제 무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베트남 군들이 일단 밀려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사군도입니다.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이제 물대포를 쏴가지고 사실상 이제 필리핀이 장악하고 있던 섬을 이제 쫓아내려고 몇 차례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필리핀이 여기에 이제 상설 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에 필리핀이 승소했죠. 하지만 이제 상설 중재재판소는 강제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이 열렸죠. 여기서 이제 공동성명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중국은 서사군도에 대한 제가 연도 맞죠? 이게 제가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쟁점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중해군들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도련 전략을 목숨을 걸고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결의 대회를 하는 장면입니다.